오늘도 조용한 아침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든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 질문은 나이를 먹을수록 해마다 조금씩 다른 답을 내게 하더군요. 예전엔 단순히 생일 하나 더 맞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몸이 느려지고 주변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존중이라는 단어가 점점 멀어지는 걸 느낍니다. 한 번은 아파트 벤치에 앉아 잠깐 숨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젊은이 둘이 제 앞을 스쳐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나이 먹으면 다 저렇게 되는 거지 뭐. 그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저 햇살 아래 앉아 있었을 뿐인데 그들에게 나는 늙은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나 봅니다. 그날 밤 참 많이 뒤척였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가볍게 여겨지는 존재가 되었을까? 되돌아보니 씁쓸했고 또 서글펐습니다. 그 후로 제 삶을 조용히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선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왜 점점 투명 인간처럼 느껴질까? 그렇다면 지금 제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을 지켜야 합니다. 젊었을 땐 자존심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버틴 적도 많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까지 자존심을 앞세우다 보면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고 사람들은 피곤해집니다. 고집과 기준만을 고수하면 사람들은 점점 말없이 멀어집니다. 왜 저렇게까지 자기 방식만 고집할까?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을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자존감은 남에게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건네는 존중입니다.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 내가 뭘 알겠어. 늙은 내가 뭘 하겠어. 이런 말들, 이제 그만두기로 했어요. 대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도 나는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그 생각 하나로 책도 다시 펼치고 익숙하지 않던 유튜브도 켜보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변하는 제 모습에 스스로가 대견했어요. 그런 순간이 쌓여 내 안의 자존감이 자라나더군요. 두 번째, 작은 경제적 독립은 큰 자존감을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민감해집니다. 하지만 돈이 많고 적음은 본질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내 선택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느냐, 그 여부입니다. 남의 지갑에 의지하는 순간,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싶은 일도 한 발씩 뒤로 물러나게 되죠. 한 번은 딸에게 용돈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낸 적이 있어요. 그때 그녀의 표정에서 말 못할 무게가 스쳐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아무 말도 듣지 않았는데 그 눈빛 하나에 많은 감정을 느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아주 사소한 소비라도 스스로 해결해 보려 애썼습니다. 마트 세일을 찾아보고 밖에서 커피 사는 대신 집에서 따뜻한 차를 끓여 마시고 가끔은 조그마한 용역도 맡아봤어요. 누가 보면 쪼잔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자존감을 세우는 행위였습니다. 내가 나를 책임진다는 그 마음 하나가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더군요.
세 번째, 말보다 행동이 강합니다. 나이 들면 말수가 늘어납니다. 조언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앞서요. 특히 가족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즘 저는 되도록 말을 줄이려 합니다. 말을 줄이는 연습,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효과는 확실하더군요. 예전엔 며느리가 뭔가 잘못하는 걸 보면 참지 못하고 바로 말을 꺼냈어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하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묻지 않으면 굳이 말하지 않아요.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그녀가 먼저 저에게 물어보는 일이 생기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존중받는 어른은 항상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조용히 말해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말을 줄이자 마음이 더 편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졌고요. 사람의 마음은 말로 설득되는 게 아니라 존중의 분위기에 녹아드는 거라는 걸 저는 이제서야 배운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늘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많죠. 어릴 땐 친구가 많았고 중년엔 회사나 이웃과 끊임없이 부딪히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화벨이 울리는 일도 누군가 먼저 안부를 묻는 일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그 공백은 생각보다 쓸쓸합니다. 하지만 이 쓸쓸함을 외로움으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여백으로 받아들일 것인지는 내 선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 관계의 거리두기라는 지혜를 배우는 것. 예전에 나는 누군가 멀어지면 괜히 내 탓부터 했습니다. 혹시 내가 기분 나쁘게 했나? 서운한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에 먼저 연락도 해보고 눈치도 보며 불편한 마음을 오래 끌어안았죠. 그런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숨 쉴 틈이 필요하다는 것. 이걸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거리를 둔다고 해서 사랑이 식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걸요. 한 번은 늘 함께 운동하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그녀가 먼저 멀어진 것 같아 속상하고 마음이 쓰였죠. 그런데 한 달쯤 뒤 시장 골목에서 그 친구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좀 지쳐서 혼자 있고 싶었어. 근데 너 생각은 계속 났어. 우리 계속 친구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다행이다 싶었고 그만큼 고마웠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억누르고 그녀의 시간을 존중했던 것이 오히려 우정을 더 깊게 만든 거죠. 사람은 가까워야만 이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적당한 거리가 가장 안전한 온기를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가끔 인사 나누는 동네 이웃일 수도 있죠. 그 한 사람과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다면 나는 충분히 사랑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감정 조절은 내 인생의 품격을 지켜주는 무기. 감정은 참 예측하기 어려운 친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더 쉽게 지칩니다. 억울한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때도 많죠. 그렇다고 그 모든 감정을 그때마다 그대로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결국 감정은 내가 지켜야 할 내 품위와도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마트에서 줄을 서 있었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새치기를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큰 소리로 항의했을 겁니다. 어른 앞에서 새치기가 말이 돼? 그런데 그날은 그냥 가만히 한 발 물러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왜 그랬냐고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제 하루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내 하루를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것. 감정 조절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한 사람은 어디서든 무게감 있는 어른이 됩니다.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걸 아는 것. 그게 진짜 품격이더군요. 저는 그걸 위해 감정 관리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창밖부터 바라봅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빛을 느끼면서 오늘도 잘 살아보자. 마음속으로 속삭이죠. 그리고 가볍게라도 걷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 움직여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리하다 보면 감정의 물결도 점점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굳이 진심을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그들은 애초에 당신의 진심에 관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신 당신을 이해하려는 단 한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문득 찾아온 이웃의 미소일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눈빛을 건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든 날도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아진 기분이 들 때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존중하는 한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며칠 전 작은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손녀가 쓴 짧고도 깊은 글이었어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나도 커서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 그 편지를 손에 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느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군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누군가의 마음속에 담고 싶은 사람으로 남는다는 건 참으로 큰 선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존중받는 삶이란 누가 나를 대단하다 여겨서가 아니라 내가 매 순간 나를 소중하게 대할 때 만들어지는 것임을.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롭게 하겠어. 그냥 조용히 살다 가는 거지.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조용하되 절대 초라하지 않은 삶. 작지만 흔들림 없는 하루하루. 그것이 노년의 진짜 품격 아닐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이 들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5가지는 이렇습니다.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을 지키는 것. 경제적 독립은 작게라도 스스로 유지하는 것. 말보다 행동으로 말하는 삶을 사는 것. 관계의 건강한 거리두기를 배우는 것. 감정을 조절하며 내 품격을 지키는 것. 이 5가지는 단순한 행동 지침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당당하게,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태도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압니다. 이제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짧다는 걸요. 그렇기에 더더욱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그 시간이
후회와 한숨으로 채워질지 아니면 지혜와 품격으로 물들어갈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이든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아니, 지금이야말로 진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느낍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나를 존중하세요.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잘 살아냈어. 나는 나를 사랑해. 그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지탱해 줄 겁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 한켠에 작은 위로가 되었나요? 혹시 그렇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황혼의 미소는 앞으로도 당신 곁에서 조용히 하지만 깊이 있는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또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이야기 그 사람도 들었으면 좋겠다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당신의 손끝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이 되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황혼에 서 있지만 그 안에 피어나는 미소 하나로 세상을 다시 밝혀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기죽지 마세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 함께 걸어요. 고맙습니다.